이번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움직임에 또 주목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긴장하면 나왔었던 제스처들이 이번 성명회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다소 농담이 섞인 멘트들도 날리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명서 안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내용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 뉘앙스적으로 바뀐 부분들도 함께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전 월과 비교해서 이번 달에 달라진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순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지표는 견조한 확장을 시사한다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또 연준이 일시적 요인으로 인한 통계 왜곡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초 체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도 변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양호한 고용시장과 완화된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이 모두 위험해졌다라는 점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쌍방 리스크를 연준이 처음으로 인정한 게 될 텐데 이러한 연준의 스탠스는 앞으로 정책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택한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외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헤드라인으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있었던 주요 내용들 경제 헤드라인으로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세 번째로 연속 동결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도 여전히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요. 7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가능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연준은 데이터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명확한 시기는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헤드라인을 통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들도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이야말로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관망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인하해라라고 엄청난 압박 수위를 가해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인하 요구가 정책에게는 그 어떠한 영향력도 시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고 견조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들 오늘 시장에는 크게 부정적인 스탠스로 적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금리 동결을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었고 경제 상황 자체는 견조하지만 앞으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였기 때문에 시장에는 크게 타격을 주지 않았는데 되려 시장에서는 보다 주목했던 부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이제 10일에 만나게 될 텐데요. 중국과 협상하기 전에 관세 철회를 먼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밤에는 되려 중국 쪽을 향해서 보다 강경한 이 관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관세와 관련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강경한 발언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사실 시장은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게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육아용품과 관련해서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가지고 왔고요. 10일에 본격적으로 중국과 통상 협상을 시작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노 5 시간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밤 있었던 주요 종목들의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구글이 급락했습니다. 애플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AI 검색 개발을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죠. 사람들이 더 이상 구글에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애플에 탑재돼 있는 AI에 물어보던가 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량이 실제로 감소되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들면서 앞으로 구글에 대한 미래가 조금은 불투명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오늘 구글 장중에 8%까지도 낙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다만 애플 같은 경우도 구글한테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함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급
급등했던 종목도 있죠. 호실적 발표와 함께 디즈니의 주가는 긍정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최초로 이 디즈니 테마파크까지 건설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TV 쪽으로 긍정적인 스트리밍 이 실적이 함께 공개가 됨과 동시에 앞으로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인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긍정적으로 같이 반응을 해줬고요.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일단 가격 방어에 성공해주는 모습은 나왔는데 어제 함께 유럽 쪽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했었다면 오늘은 중국 쪽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돼서 중국에서의 테슬라 판매량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긍정적이었는데 일단 지난 4월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감소한 게 확인이 됐고요. 이로써 7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는 6%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AMD나 슈퍼마이크로, 마벨 등의 종목들이 AI 실적이 불투명해지면서 주가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AMD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불확실성과 함께 주가 하락이 있었고요. 슈퍼마이크로는 어제 발표됐던 실적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진하면서 오늘 추가적인 주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상무부 쪽에서 이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갔었던 AI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철폐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장 후반부에는 약간 긍정적인 반등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규제안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관련주들에게는 실적 상승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죽스가 자율주행차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더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미국 안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추이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들 추후 머스노5 시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외 이야기들 좀 전문가님의 입을 통해서도 저희가 내용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약간 올랐다, 소폭 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사람의 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하고 파월의 말에 주목했는데 둘 다 선제적으로 관세를 인하한다든지 중국하고 협상 때문에 또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선제적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노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 반등을 했던 거는요. 반도체 외에 전체적으로는 미중 협상이 5월 10일이죠. 스위스에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더 우세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막판에 규제 완화, 규제 철회 일부 가능성 보도를 알려지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관련되는 AI 주식들이 일제히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상승을 이끌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큰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급락과 애플의 나흘 연속 하락, 그다음에 전에 말씀하신 마벨 테크놀로지의 특수한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연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는 조금 시장에 탄력을 더 높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슈까지 좀 함께 점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간 빅테크 이슈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발표를 완료한 상황에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근에 종목들에게는 큰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부분 따로 있을까요? 네, 실적 자체는 큰 이슈가 안 됐습니다. 넘버들은 다 대략적으로 부합하거나 일부는 뭐 전망에 있어갖고 약간 톤을 낮춘 거거나 관세 이슈 때문에 전망을 약간 보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았죠.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이번 주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회사들, 우리 특히 연휴 쉬면서 있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조는 강화 내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 것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장이
미국장이 4월 2일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관세에 대해서 미중이 협상을 하고 또 품목 관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는 지금까지 올라온 강세가 더 지속될 수 있는지 정당화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AI에 대해서 흔들림이 아직 없었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를 중심으로 확인됐다는 것에 긍정적인 방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좋은 거고. 다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AI에 조금이나마 늦춰진 회사들은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AI로 인해서 ROE가 바로 나오기가 애매하거나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경기 이슈로 광고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은 영향을 받았고, 하여튼 간에 AI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늦어진 회사들, 오늘도 사실은 애플하고 구글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애플의 그 임원께서 지금 구글에 대해서 법무부가 일단 히어링,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반독점 관련돼서 그렇고요. 구글의 검색, 우리가 하고 싶으면 맨날 검색하시잖아요. 그 검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결국은 오픈 AI나 퍼플렉스라든지 AI로 인해서 검색이 시장이 대체될 것이라는 그런 코멘트를 애플이 했어요. 애플의 임원이. 스스로 애플의 사파리 같은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가장 큰 검색 엔진의 핵심인 구글한테는 좀 더 위기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졌죠. 물론 구글 자체도 AI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락한 거가 지속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AI 중심으로 가는 주식과 AI 조금에 더 영향을 받는 주식 간에 차별화가 났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정열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여전히 관세와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요 종목들 어떤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주요 내용들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술주 알파벳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간밤에 주가가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의 에디 큐브 사장은 수요일 애플이 AI 기반 검색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개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구글 검색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기존 애플과의 연간 200억 달러 제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알파벳과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4% 하락했는데요. 애플 서비스 부분 부사장 큐는 향후 오픈 AI나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엔진이 사파리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법무부가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나왔고, 다만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구글과 검색 계약은 당장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잠재적 파장을 의식한 듯 애플 주가는 이날 1.5%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간밤 나온 자료로 인해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회복하면서 0.32% 상승했는데요. 4월 중국 상하이 공장 출하량이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1분기 중국 매출도 22% 줄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하락했는데요. 기술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성장 기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인데요. 월트 디즈니는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부다비에 새로운 테마파크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주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만 당뇨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인데요. 복제약 퇴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위고비의 매출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1.9% 상승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버 보겠습니다. 승차 공유와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유명한 우버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당 순이익은 기대를 웃돌았지만 매출은 소폭 미달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이용자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약해졌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주가 2%대 하락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와 대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데요. 1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기며 실적은 좋았지만 2분기 수익성 둔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4.76% 하락하며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렙타 테라퓨틱스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인데요. 1분기 대규모 손실에 더해서 연간 매출 전망을 기존보다 20% 이상 낮췄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장중에 주가는 2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 전반의 바이오 업황 압박과 더불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은 AI 기반의 자동차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1분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2분기 매출과 손실 전망이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방금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엠러빈입니다. 엠러빈은 1분기 실적 아주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광고 수익이 71% 급증하면서 전체 매출도 40% 이상 증가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익은 작년보다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게임 등 자체 앱 수익은 줄었지만 광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꾼 덕분에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0.38% 하락하며 장 마감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암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 암도 실적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분기 분기 전망이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거라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주가 역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아이온큐가 실적과 함께 대형 계약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수익은 목표를 웃돌았고 보유 현금도 7억 달러나 있다고 하면서 재무도 탄탄한 것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미국 에너지부와 2,2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술력과 상업화를 동시에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컴퓨터보다 더 빠른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내면서 기술 경쟁력까지 보였습니다. 주가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 간밤에 이슈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와 클라우드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기대됐던 투자자의 날 행사를 2026년으로 전격 연기하면서 전략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됐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약 8% 가까이 빠졌고요. 일부 증권사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 플랫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직원의 5%에 해당하는 5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지텍 살펴보겠습니다. PC 주변기기와 게이밍 장비를 만드는 스위스 기업인데요. UBS는 알파 세대의 게임 수요 확대를 근거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는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 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